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있었던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보면 시정연설 끝나 조금 있으니까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문이 뜹니다. 뭐 제가 무려 그 긴 시간을 갖다가 인내심을 갖고 다 들을 인내심은 없어요. 그래서 쭉 텍스트가 있으니까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쭉 읽어봤더니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역대 다른 대통령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심한 것, 이 양반이 도대체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나 이 얘기를 한 것인가? 뭐 보면 자세하게 뭐가 몇 퍼센트, 뭐 재정 건전성이 몇 퍼센트, 뭐 일자리가 다가 세한 그런 거 쭉 뭐 나열을 하면서 뭐 자화자찬을 하는데 문제는 앞뒤말 막 충돌하고 있는 데다가 도무지 이 양반이 이걸 알지 못하고 밑에 관료들이 짜다 바치는 것 갖다가 줄줄줄 플럼부터 보고 읽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우리 김영광 실장 늘 이야기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10대 언론사의 경제 담당 논설위원하고 계급장 떼고 토론 붙을 수 있으면 전 문재인 대통령 인정하겠습니다. 뭐 그거 안 되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이게 저 심리학에서는 네. 이런 그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네. 탁 도약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어떤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것이 그 뭐 미국은 연설 중심의 문화고 우리 그런 역사와 전통이 없어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호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네. 가는 도약의 대통령이 야 저럴 줄 몰랐다 잘한다 네. 기대 이상이다라는 게 티핑 포인트가 있어서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리더십에 발휘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차곡차곡 해왔던 말과 언행이 집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적. 쌓여 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이런 시정연설 같은 걸 통해서 뭐 이번에 저기 소재 부품 산업을 하는 이제 우리 뭐 불화수소를 만드는 충남 어디에 있는 사장님 저 김현광 사장님 와 계십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기업과 손잡고 이번에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 계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면 사람들의 호소력을 쫙 갖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적이 없는 게 쌓아 놓은 게 이게 뭐 탈원전 한다 그러면서 뭐 어디 외국 가가지고는 뭐 원자는 우리 뭐 수출해드릴게요 뭐 하고 어디 가나 지난 1년 내내 한 거라고는 김정은이 좀 살려달라고 외국 돌아가면서 했고 국내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뭐 본인은 뭐 공정과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내부 갈등을 부채질하는 뭐 김원봉 서훈이라든지 끊임없는 그 뭐 손혜원 아버지 뭐 남당 그 사람 뭐니 그러니까 이 말들이 그냥 다 모래알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부족한 거야. 2년 반 동안 어디 가출해가지고서 어디 전국 싸돌아다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내일부터 우리 집 살림 규모 있게 하고 아버님은 내일부터 어디 뭐 공공 일자리 사업 나가시고 우리 집안에 갖고 앞으로 우리 집안은 벌떡 일어서는 누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집안으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니 저는 저런 어디 특별히 요즘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소한 지난 1년 동안에 뭔가 집적이 돼 있고 말이 일관성이 있고 국민들이 따박따박 우리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 설득의 아닙니까? 과정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또 허황한 그냥 제가 그래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걸 휘황하다 합니다. 휘황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 이른바 말의 성찬에 불과했는데 오늘 특히 보면 저는 가장 기절하는 대목이 이번에 513조라는 그야말로 9.8%가 지금 2년 연속 이제 거의 두 자릿수 인상이 되는데 513조의 그 거대한 슈퍼 예산, 슈퍼 확대 예산을 쓰면서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옛말에 공짜면 황소도 때려잡아 먹는단 말이 있습니다. 이 양반 보면 예전에 우리 전임 그 정부에서 착착이 쌓아왔던 그 재정 건전성은 전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차분하게 재정 건전성 확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는 자 털어먹자 해갖고
공짜다, 이제 인심 쓰자 하고 털어먹더니 이제는 그 얘기도 좀 그래도 하는 벼룩도 낯짝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합디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그래놓고도 결국 재정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IMF라는 그 외환 위기를 1997년 네. 그 맞고서 네. 그거를 우리가 그래도 그 숨가쁘고 힘겨웠지만 탈출할 수 있었던 게 네. 재정 건전성이 담보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탈출하다. 이게 어떻게 국가 경제에 있어야 되는 구명보트인 거예요. 그렇죠. 구명정. GDP 대비 뭐 국가 부채가 뭐 40%밖에 안 되고 우리는 충분히 뭐 여력이 있다. IMF도 그런 권고를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 경제의 뇌관은 가계부채인 거예요. 이 가계부채가 1000조 되면 뭐 위험하다 그러는 게 지금 뭐 1700조. 1700조, 200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 하는 몰라요, 이 분들도 사람은. 상당히 많고 지금 그 청년 일자리 네네. 또 허황한 숫자를 늘려나갈까 이제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아, 단기 알바 아닙니까? 깨놓고 얘기하면. 전체 늘어난 일자리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했던 단기 일자리를 빼면 20대, 30대 청년 일자리 줄어든 게는 20대 청년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 지금 내년도에 어르신 일자리였네.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 이게 단기 일자리인데 이게 13만 개를 더 계획보다 13만 개를 더 중에 74만 개. 요즘 아침에 그 전철역에 출근하다 보면 뭐 공공 장소 뭐 질서 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쭉 뭐 이렇게 노란 옷 입고 나와 계신 게 바로 그런 건데. 어제 저 대구의 대표적인 이제 TK 지역의 이제 언론인 매일신문에 어제 칼럼 보니까 사설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저 매일 아니 저 노인 어르신들 그 동네에서 덩쿨 걷고 그다음에 그 휴지 모아서 휴지 태우는 거 그게 바로 일자리예요 지금. 일자리죠. 아이고 그게 그 뭐 케인지안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걸로. 아니 뭐 또 재정의 뭐 역할이라는 게 이제 케인지안 뭐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넘어섰던 뭐 그런 해법이긴 하지만 재정의 효율성의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또 뭐 크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젠다 세팅이 개판이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금 검찰이 일을 잘 못해서 나라가 어렵습니까? 검찰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 아젠다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청년 일자리, 네. 정규직, 네. 대기업들의 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과연 재정을 투여하면 그게 늘어나느냐? 지금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50조 원이 지금 사라졌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네. 그 MB 정부가 말이 22조 들여서 4대강 정비 사업 한 거 가지고서 그 난리 쳤던 사람들이 이 50조 날려버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뭐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완전히 뭐 다 풀어주겠다고 그런가요? 네. 저소득층 157만 명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늘리겠다. 네.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거는 얘기는 하나도. 그리고 병사 월급도 얼마로 올리겠다. 재정 투입에 대해서 자꾸 하는데 네. 이 양반이 자꾸 그 아젠다 세팅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재정을 과감하게 하겠다는데 공정사회가 뭐예요? 공산주의. 그거 몰랐어요 여태까지. 베네수엘라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공정사회라는 것이 모두가 가난하게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답게 사는 인간 중심의 사회예요. 사람 중심의 사회. 그 제일 첫머리에 또 뭐 끌적지근하게 걸리는 게 사람 중심 경제를 했다는 이게 주체 사상이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 안에. 여보세요. 국가 운영은 시스템이 하는 거지. 그럼 강아지 중심 경제도 있나? 사람 중심 경제지? 사람들의 그 탐욕을 못 믿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좀 이 양반들 제가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 좌파님들한테 공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케인즈가 이제 뭐 TWA인가요? TVA인가? 테네시 밸리 어서리티 그거 통해서 미국이 보면 불황에서 벗어났다는데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황에 벗어난 결정적 계기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9년부터 미국이 참전해서 41년까지 39년부터 2년여를 갖다가 미국은 철저하게 당시 소련과 영국을 상대로 무기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죠. 깨놓고 얘기합시다. 그거는 좀 뭐 시각화하고 뭐 굉장히 그 오래된 뭐 논쟁입니다. 우리도만 하고 뭐 긴 논쟁인데 네. 그래도 많이 가면 케인즈언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건 또 뭐 정설이고 지금 대통령이 또 이게 그 북한하고 평화경제, 북한하고 뭐 손만 잡으면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망상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집어넣은 게 네, 뭐예요?
그 소재 부품 산업 장비 산업을 소부장 우리가 해가지고서 제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단 100일 만에 뛰어넘었다는 거야. 단 100일 만에 성과를 냈다. 네.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이게 주체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경제 중심이고 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단숨에 깨부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일본이 지금 뭐 25번 뭐 과학 26번째. 과학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100일 동안 해서 소재 부품 산업 그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 전자 부품들 생산하고 하는 뭐 집적 다이오드니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100일 만에 소재 부품 산업 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이뤄냈다 이런 허망한 얘기를 할 수가 저는 있죠. 내가 봤을 때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 왜냐하니까 주변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 따로 있나요?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다 지르기만 하는 겁니다. 비서들이 하면 본인이 붕 떠서 오늘 가만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본인이 읽은 프롬프터를 통해서 읽은 그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있죠. 그거 보면 야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10배 훌륭한 대통령이고 단군 이래 최대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대통령이 우리가 뭐 저도 뭐 대통령 뭐 옛날에 MB 대통령 G20 정상회담 네. 뭐 회의하고 그러고 뭐 경제 뭐 연설하고 할 때 늘 들어가서 이제 그 하고 했지만은 독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토론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토론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는 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니 확대 재정이 왜 선택이 아니면 선택해서 조금 늘리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밤새워 공부해야죠. 1조 원이면은 10,000명에게 1억을 줄 수 있는 게 1조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400조 재정 예산 하던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안 됐는데 이렇게 뻥튀기를 튀겨놓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공정사회를 위해서 재정 투여하겠다라는 게 네. 말이 안 되고 네. 저는 이번에 또 제가 아젠다 세팅 문제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이 주장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게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이 눈에 띄어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해하면서 얘기했어야 될 때 이 청와대는 그런 토론이 안 되는 독해가 없나 봐. 없나 봐요. 자 공수처가 있었다면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더라고. 주장이지. 근데 특별감찰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석수가 네. 우병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지금 2년 6개월 오는 사이에 네. 민정수석의 5천 뭐 조카가 지금 구속이 되고 네. 동생도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고 부인까지 하는데 부인은 내일 영장 특별감찰관이라는 우리가 제도화되어 있는 그것도 하지 않은 분이 네. 공수처가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에 국정농단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마음. 자 여기서 우리 공수처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갖다가 김명수 대법원에서 딱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보면 여러 뭐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합니다만 어제 마침 보니까 법원 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한마디로 김명수의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저 국정감사를 안 받습니다. 사법부는 그걸 받는 주체가 국회가 마치 국회 사무총장이듯이 조재현입니다. 근데 조재현 씨가 딱 이 공수처법이 되면은 판사들의 재판이 위축된다. 끝. 사법부도 잡아놓겠, 판사도 잡아놓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 얘기가 3,000명 대한민국 판사를 대표해서 한 얘기예요. 공수처법 되면은 판사들의 재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위축된다. 아니, 자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 주변들 실세들의 그 수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왜 특별감찰관 제도는 안 했고 민정수석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민정수석을 동원해가지고 딸과 사위의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예방을 안 했어요? 그 저희가 결론 낸 거 있잖아요. 결국 보면 공수처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구하기 플러스 문재인 자기 사후 보장이다. 그렇죠. 이거 갖다 오늘 어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 검사는 물론이거니와 판사도 위축된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경제 네.
얘기 꺼내자마자 하도 씹혀가지고 말도 못 꺼내는 평화 경제를 약간 이제 포장을 다시 풀었어. 해가지고 뭐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하겠다는데 이 말 맞습니까?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다리와 뭐 항만과 다리를 뭐 연결하고 백길과 뭐 길을 연결해가지고서 평화 경제 평화로 가는 길을 닦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꼼짝도 안 하는데 아니, 마지막 남한 하나 있죠. 김정은이가 핵무기 내려놓고 개혁 개방하면 되죠. 그게 되는 일이에요? 문재인 이분은 된다고 지금 자꾸 마지막 요것만 깔딱고기 하나만 넘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하고 좋아요. 평화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실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다 털어줄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던 저 고3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학교 수일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그 서울대학 가는 비책을 가지고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고 만큼 허망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오늘 시정이었죠. 그러니까 시정에서 뭐 저희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각종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거 이 양반 늘 허황한 얘기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임기 이제 절반을 지난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갖다 단군 이래의 최대 어떤 군주로 자리매김하고 자기도 모르는 얘기 갖다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경제정책이나 뭐에 대해서 경제장관들 배석해놓고 어느 자리에 가서든 뭐 맨날 쇼만 하잖아요. 네. 삼성이 뭐 어디 13도 수주한다면 거기 가고 숟가락 올려놓고 우리 정부도 4천억 보탭니다. 뭐 SK 가서도 우리 SK 뭐 우리 현대차.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탁못이라는 애가 만들어놓은 그 무대 말고 그 김정은이 닮아면 무대에서만 자꾸 해. 단상에 단 하루 내려와서 경제 담당 기자들과 토론하고 뭐 한 거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보면 원래 대통령쯤 되면은 각 언론사, 근데 그 언론사도 조선일보가 오는구나. 원래 뭐 먼저 편집국장, 뭐 정치부장, 경제부장, 또 뭐 예를 들면서 수석 논설위원들하고 의논을 그럼 해야지. 뭐 KBS 송 누구 여기자라고도 좀 한 번 더 하시지. 또 박살나라고.